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땅 샀다 생각하고 5년 묻으셔라. 200원부터 보셨는데 다들 욕할 때 올라갔다. 어떻게 보면 큰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좋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투자시장 자체가 다들 박수 칠 때 더 올라가는 경우보다요, 다들 욕할 때 더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XRP 중요 내용과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정말로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리플이 오라클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인데요. 잠깐 들어도 생소하실 수가 있겠죠. 도대체 오라클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냐? 차근차근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원래 자기 세상 안에 갇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알지만 블록체인 자체는 세상 밖의 금리, 환율, 은행 계좌 같은 이런 현실적인 데이터를 모르죠. 그러니까 바깥 세상 정보를 안으로 가져와줄 중개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오라클이라고 불립니다. 지금까지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가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리플이 뜻밖의 카드를 내민 겁니다. 단순하게 데이터를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은행 원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오라클을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리플이 왜 굳이 오라클에 손을 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의 본질입니다. 기본적으로 리플은 단순한 결제 솔루션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고, 체인링크가 탈중앙 네트워크를 지향하면서 수많은 독립 데이터 제공자에게 의존하는 구조였다면요, 리플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규제 준수랑 기관 친화, 은행들이 당장 써도 괜찮다 싶은 그런 안정적인 오라클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부터 금융기관이 기존에 쓰던 은행 장부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 실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플이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호재가 맞다. 그런데 XRP는 왜 맨날 호재 나오면은 덜 오르나? 이런 것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구조적인 호재는 시간이 걸려야지 반영이 됩니다. 단기 차트에서는 바로 펑 하고 튀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랑 금융 시스템이 바뀌는 구조 변화인 거고, 가격은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쌓이면 얘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가 됐죠. 미국 SEC가 사실상 항소를 기각하면서 큰 불확실성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ETF 얘기가 본격화되고 있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측에서는 현물 XRP ETF 승인 가능성을 95%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 시점은 10월 하순경, 전세계 기관 자금이 XRP라는 자산의 제도권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열리는 시기인데요. 여기서 가격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XRP가 3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시장이 보는 첫 번째 심리적인 관문은 3.3달러입니다. 이 자리를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넘어서야지만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나고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4.44달러, 그리고 중단기 타겟은 6.28달러 정도가 거론이 됩니다. 만약에 ETF가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요, 7달러에서 10달러 구간까지도 현실적인 목표로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뉴스의 파라라 효과, ETF 승인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되려 가격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할 매도랑 눌림목 재매수 전략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 리플은 지금 결제 토큰을 넘어가지고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서 재정의가 되고 있다는 거, 오라클 진입은 그 신호탄이고요. 소송 종결과 ETF는 그 길을 제도적으로 닦아주는 과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코인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뼈대가 바뀌는 과정들에 목격을 하고 있는 거고, XRP 가치는 단순한 차트 위의 숫자가 아니라요, 앞으로 글로벌 금융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뉴스가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투자하신다면은 단기 출렁임에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 속에서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곧 연준 의사결정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허풍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미국 경제의 권력 지도가 바뀌는 서막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 사실 대통령조차도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된다는 게 지불문율인 것처럼 여겨져 왔었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이 금기를 깨고 있는 거고, 이미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을 했고 후임으로 강경파 인사들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티븐 미란인데요. 이름만 들었을 때 낯설 수가 있지만 작년 당시 글로벌 무역체제 재구성 보고서를 내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관세 같은 강압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된다, 관련 주장을 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연준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어떨까요? 금리 정책부터 달러 전략까지 미국 중심으로 제대로 꺾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상무부가 던진 또 하나의 충격 발표 때문인데요. GDP 같은 핵심 경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겠다는 거고, 하워드 루트직 상무장관 측에서는 백악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크립토 대통령이고 우리는 GDP 통계를 블록체인에 올릴 것이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자면요,
백악관 안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미국의 공식 경제 통계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모습, 단순한 기술 도입 그 이상이겠죠. 데이터 투명성, 신뢰성, 나아가 정치적인 상징성까지도 겹쳐있는 엄청난 발표입니다. 물론 블록체인이 만능은 아니에요. 데이터 자체가 잘못 입력되면 그 오류까지도 영원히 남는다라는 위험도 있겠지만 여기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 누구나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겠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장부들은 이미 블록체인 행정을 실험 중에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의료 기록을 블록체인으로 보호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블록체인 기반 행정 인프라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도 4천만 건이 넘는 차량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나선 거는 차원이 달라요. 전 세계 경제의 표준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줄곧 경제 지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왔었고 성장률 전망이 너무 낮다, 조작됐다 이런 발언들은 이미 익숙합니다. 노동통계국장이 발표한 일자리 수치에 불만을 품고 경질한 사건 아마도 기억나실 거예요. 결국에 이번 블록체인 도입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데이터를 만들겠다라는 정치적인 해법인 거고, 그렇다면 지금 무슨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한 개는 연준을 장악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움직임들, 그리고 또 한 개는 경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고정시키려는 정부 정책들,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된다면 미국은 통화 정책과 데이터 신뢰성을 동시에 쥐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경제 질서까지도 미국식 룰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블록체인에 올리면은 무조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지만 정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위조하기 어렵게 만든 기술이고요. 원천 데이터의 진실성을 담보하지는 못할 겁니다. 잘못된 값이 올라가면은 그 틀린 값조차도 진실처럼 남는 거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든 일반 국민이든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은 두 가지 거대한 축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연준의 권한을 직접 장악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경제 데이터를 굳히려는 시도,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미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의 달러의 가치, 금리 방향, 글로벌 무역 질서까지도,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이 파급 효과가 전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미국 내부의 뉴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신뢰 기준이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건 트럼프 개인의 권력 크기가 아니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가, 그 여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드린 이런 변화들, 시대 전환의 신호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단순 뉴스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리플의 행보를 살펴봤을 때 단순하게 송금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금융 대기업으로 변신하려는 그림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민이랑 맺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신용거래 계약이었죠.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대형 인수 합병 소식들입니다. 먼저 제미니 거래소와의 계약부터 보면은 리플이 제미니에 건당 최소 500만 달러, 총 7,500만 달러 규모의 신용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처음 약정한 금액을 넘어선다? 그러면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RLUSD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종적으로 상한액은 1억 5천만 달러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말인즉슨 곧 리플이 직접 자본을 풀어가지고 시장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이 기업 고객에게 신용 한도를 열어주는 것처럼 리플이 제미니 거래소라는 거대한 손님에게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미니 거래소가 운영에 필요한 유동성들을 언제든지 끌어쓸 수가 있고, 반대로 리플은 자세히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시장에 흘려보내는 이런 실제 사용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리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결제 인프라 기업 레이를 2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레이 같은 경우는 이름처럼 결제에 선로를 깔아주는 회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RLUSD랑 XRP를 실제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결제할 때 기존에는 카드사나 은행망을 거쳐졌었지만 레일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RLUSD라거나 XRP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히든로드 인수예요. 이 회사는 디지털 자산 중개, 즉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 기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매매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증권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곳이고, 리플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 대상이 아니라요. 이제는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문까지도 직접 열어주겠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당장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리플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은 엔드투엔드 금융 생태계인 거고, 신용과 대출, 결제, 스테이블코인, 브로커리지까지도 전부 다 한 개로 엮어버리는 모델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월가의 대형 투자자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랑 유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리플은요,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백엔드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오해를 하세요. 스테이블 코인 하면 XRP 필요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화폐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XRP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유동성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꿀 때 그냥 달러를 사는 것보다 원화에서 XRP 그리고 XRP에서 달러로 변환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요. 그리고 수수료조차도 낮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스테이블 코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겠죠. 따라서 RLUSD랑 XRP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용도로서 보완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장 자체가 다른 투자 시장보다 훨씬 어렵고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게 주식처럼 장이 닫히는 것도 아니고요. 24시간 내내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스스로 조급해지고 그냥 묻어두자 이런 마음들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데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 아쉬움만 쌓이게 되는 전형적인 투자자의 무덤이 바로 코인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남들이 박수 칠 때 더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하락이 크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욕하고 이런 것들은 끝났다 이런 말이 넘쳐날 때 그때가 다음 상승의 시작점이 되곤 합니다. 돌아보면요, 이 7년 전 2018년만 해도 가상화폐는 사기다, 보이지도 않는 걸 왜 돈 주고 사냐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었죠. 비트코인이 500만원 800만원일 때도 저거에 샀다가 사라지면 어떡하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800만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도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끌어와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열이면 열일 겁니다. 투자 시장은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돌아가요. 누군가는 고점에서 사줘야지 누군가는 고점에서 팔 수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저점에서 던져야지 다른 누군가는 저점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죠. 고점에서 가장 현명하게 매도하는 방법은 만족할 때 과감하게 분할 익절하셔라. 끝까지 더 올라가겠지 이런 욕심이 아니라요. 나를 위한 실속 있는 매매가 결국 투자 생존의 비결입니다.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욕심이라는 거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흐름이 정말 뚜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장 자금들이 단순하게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하락하면 어떠죠?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 자체가 눈에 띄게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련된 테마 코인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5%가량 적지 않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고, 분명하게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인데도 이런 흐름들 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한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우리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태죠.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목표가 매도 타점을 걸어놨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지금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계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일하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러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간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흔히 말해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 장세를 보여온 바가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 흐름 자체가 바뀌는 초입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리면서 실질적인 기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들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 제시드리고 실제로 이번에 4,850원 단기 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현재 저점 라인에서 추가 분할 매수 드리고 있죠. XRP 리플 전용 타점방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고 추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 GPT AI 인공지능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까지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